실효성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어이가 없네. 일단 저에게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뭘 먹은 거야?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제 기본 계획의 구체적인 과제가 뭐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좋은 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이제 정책은 설립 위주의 지원 정책이라고 이제 앞에서 평가를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분야별, 성장 단계별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유형별, 분야별 지원에서는 의료, 학교, 과학기술인 여기에서 이제 전문 연합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와, 그리고 성장 단계별로 이제 창업 후에 지원을 중소기업 구나 이런데 이제 지원으로 이제 연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짧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짧게 치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실효성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약간 약간 좀 자유롭게 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도 축구를 좀 많이 봤는데 축구? 그 유럽 축구 보면 이제 손흥민이 저주하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프리로를 주니까 이제 자기 역량을 막 펼친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도 뭔가 이렇게 틀을 주고 인포메이션에서 이 역할을 해야라고 자꾸 역할을 자꾸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틀 안에 갖춘다는 갇히게 하는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어쨌든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이제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약간 프리로를 주고 거기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좀 문제 해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계속 그 틀 안에 들어오면 뭘 해줄게 하는데 그 틀도 사실은 서로 우리 옷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현장에서는 그 옷이 좀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자꾸 들어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틀에 가까웠다. 강성남 원장님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답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협동조합은 정책, 지원, 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건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운영의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조합원의 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선된 다음에 정책이나 제도나 지원이 힘을 주고 성장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지원, 제도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되죠.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처럼 지원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디에 전화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협동조합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담하는 기구가 있어야죠. 강선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사체로서의 어떤 저희 조직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그런 거랑 똑같은 개발 그 단계에 맞춘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경영학적 원리에 의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협동조합의 방식에 맞는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그 조직이 가진 그 독특성에 주목하면서 성장 단계를 얘기하고 강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그래도 약간 구체적이에요. 사회 서비스 관련된 건데 우선 첫 번째 나온 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겠다. 규제 협파 하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가운 소식인가요? 제가 설립할 건 아니니까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정일 거예요. 이제 인구가 최근에 이제 의료사협들을 설립하는 것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곳들에서 좀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재 기준에서 이러면 500명이 모아야 되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인구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기준을 낮추는 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곳이 사실 공공병원에서 의료인을 모시기도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죠.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를 못 구해서 다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운영을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의료사협이라고 해서 또 의료인을 잘 모실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어서 설립 기준을 다 만들어놨지만 의료기관을 개설 못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허들만 낮춘다고 해서 될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에 오지 않는 의료인들을 탓할 수 있냐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정책의 방향이 사실 설립 기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의료사업에 올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뭔가 이제 메리트를 더 줘야 결국은 정책에서 공공의료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공공의료의 어떤 영역들에 대한 고민들은 꼭 이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뭐 최근에 지방소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과 함께 같이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심하면 강제적으로 인생활을 좀 잘 따오라고 하죠.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연합회 관련된 것 같아요. 연합회 활동을 통해서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담겨있죠, 기본 계획에.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에 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합회 활동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이종협동조 연합회에서 개별별 협동조합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담겨져 이제 있고요. 그리고 연합회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합회가 좀 더 강화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동을 경험을 하려면 뭔가 이제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치열하게 얘기도 좀 하고 일도 좀 같이 하고 접점도 좀 많이 생기고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동안의 제 경험은 약간 가치에 동의하는 느슨한 연대를 갖고 뭐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뭐 행사 정도 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연대 경험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이 연대가 사업에 그러니까 본인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용 구조인 거죠. 돈을 내서 행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로만 그동안 치부돼서 내부적으로도 연대 활동 왜 하냐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은 안 되고 비용만 비용 구조로 보는 거죠. 사실 뭐 크게 보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이제 사업 연합을 해서 실제로 같이 사업을 했더니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가 나고 우리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좀 만들어서 경험하게 해줘야 이런 연대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또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좀 상시적으로 연합조직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시도별 협의회를 뭐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연합회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지원기관 만드는데 연합회가 이제 지원기관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류의 정책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사실 이제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이제 있긴 것 같아요. 기존에는 먹거리 중심이었는데 이제 조합원들이 나이가 드니까 여러 이제 뭐 치료나 뭐 힐링이나 여행이나 이런 서비스 욕구에 따라서 그런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연합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니까 저거 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거나 이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이제 생기는 대목이고 마지막 과제는 중간 지원 뭐 인프라 개선인데 중간 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겠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의 역량도 좀 잘 평가하고 엄격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현 정권이 거의 대부분의 중간 지원 조직을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엄격함이다. 매우 엄격하더라고요. 뭐 이제 지원 기관들도 뭐 잘 돌아봐야겠죠.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DB를 잘
하겠다. DB는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뭘 더 잘 구축하겠다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조정하고 중간 지원 기관을 개편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광역 지원 기관, 기초 지원 기관 어떤 체계를 짜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현 정부 정책들도 그 선에 네.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일사불란하게 좀 시키겠어. 줄 세우기, 네. 중앙, 광역 이렇게 보이고, 기초 이렇게. 중앙지방 협업 체계라고 했지만 협업 체계가 아니라 전달 체계라고 네.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네.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네.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네.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그 목적은 또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약간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중간정기가 운영 계산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중간정기관도 네. 결국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늘 화두였어요. 네, 네, 중간정기관도 당연히 네. 이걸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 네. 오래 한 것들도 있죠. 네, 네. 근데 그 오래 한 것들이 같이 성장 못했다면 그건 물론 네.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엄격한. 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미시적인 어떤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뭔가 잘못돼 있어, 뭔가 이제 효과적이지 않아, 뭐 이제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전제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번 이제 3차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 4차 기본계획에는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한 10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0초를 준비했어요. 10초 준비하고. 솔선수범 없 네. 이제까지 분야를 나눠가면서 네.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종합하는 네. 시간이잖아요. 네. 일단 그 눈에 띄는 게 8호 지원에 대한 정책. 네. 저는 이거 늘 하던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협동조합마다 네. 필요한 거 네. 맞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계획과 실행은 달라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 계획입니다. 네.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 평을 하고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잘 이용하고 네.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 자체 자기들의 문제들인데 아까 손익근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획을 이용해서 이 작은 슬로건들에서 핵심적인 우리 하나를 잘 들여다보고 네. 좀 우리 계획을 여기서 좀 강의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협동조합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네, 선배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다들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이지 우리가 다시 잘해볼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후배로서 좀 든든하고 네. 이정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 연합회에 소속되는 게 효능감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네. 좀 저도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네. 계속 드는 생각이 네.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율자치 뭐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롭게 네. 손흥민을 프리롤로 두듯이 네. 자유롭게 놔두고 네. 필요한 것들을 네. 그때그때 찾아서 좀 네.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네. 굳이 지원해준다면 네. 이제 틀을 맞춰놓고 하지 말고 네. 협동조합한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저희가 사회성과라고 네. 퉁치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나 그 성과 때문에 약간 세이브되는 그 사회적 비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줘서 네.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들 정도를 좀 지원하고 네. 나머지는 좀 그냥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질적 특성에 맞는 이 질적 성장 계획이 앞으로 좀 그 뒤에는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칠까요? 네. 로컬 코드다 구독, 좋아요, 댓글